우리는 종종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오랜 동료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신은 더욱 쓰라리고 충격적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을 열고 신뢰했던 관계에서의 배신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남기기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걸까? 배신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관계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배신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을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유를 깊이 탐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심리적, 관계적 요인들을 분석해보고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도 같은 배신을 당하지 않고 배신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알아채기 어려운 7가지 이유 그리고 예방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신뢰, 근본적인 믿음이 배신을 가리는 이유. 왜 배신을 알아채기 어려운가?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상대를 의심하지 않음. 저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전제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줄어들. 신뢰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지만 과도한 신뢰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음. 예방법. 신뢰하되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기.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함. 가까운 사이라도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 지나친 의존이나 맹목적 신뢰는 배신을 쉽게 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두 번째,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심리적 함정.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함. 상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럴 리 없어라며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상대가 보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게 됨. 예방법. 의심되는 행동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모아보기.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패턴을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주변인의 의견을 들어보기. 본인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믿을 수 있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됨. 세 번째, 심리적 부채감, 빚진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는 이유. 과거의 상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나 오래된 인연일 경우 그 관계를 끊기가 어려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배신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들. 상대가 선행을 베푼 이유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신뢰를 얻어 나중에 배신하기 위함. 예방법. 관계의 공정성을 따져보기.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음. 상대가 나에게 해준 것과 내가 해준 것을 비교해보자.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보기. 과거에 잘해줬다고 해서 현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음. 네 번째, 점진적 변화, 서서히 변하면 눈치채기 어려움.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 관심 부족, 변명 같은 작은 변화가 누적됨. 서서히 변하면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기 어려움. 예방법. 관계 속 변화를 기록하기. 상대가 달라진 태도를 보일 때 메모하거나 정리해두면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가스라이팅 여부를 점검하기.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가능성이 있음.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과 조작, 배신을 덮기 위한 심리적 조종.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내가 오해한 거야 라며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지속적으로 이런 조작을 당하면 배신당하는 입장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됨. 예방법. 상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음. 주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기.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조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음. 여섯 번째, 감정적 연결, 사랑, 우정, 가족애가 현실을 왜곡함. 깊은 감정적 유대는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음. 가족, 연인, 친구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나를 배신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배신의 신호를 무시함. 예방법.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보기.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임. 감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을 유보하기.
화가 나거나 슬플 때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좋음. 7번째, 두려움과 부정 배신을 인정하면 상처가 크기에 외면하는 심리. 배신을 인정하면 관계의 종말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게 됨.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함. 배신을 알아차리고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 예방법. 배신을 인정하는 것이 곧 패배가 아님을 기억하기. 나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임.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점검하기. 단순한 정 때문인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결론입니다. 배신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신뢰하되 검증하는 자세 유지하기.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행동을 분석하기. 주변인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관계를 점검하기.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말고 기록하고 점검하기. 배신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신호를 잘 감지하고 대처하면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